N수생이면서 우리 3등급 이하인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씨였을 뿐이고 문장이 머리로 들어오고 바로 빠져나가고 빈문학, 독서 영역은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3등급이든 4등급이든 또 충분합니다. 공부 방법만 바꾼다면 한글입니다. 충분히 오른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독서 공부에 있어서는요, 단락을 정말 천천히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왜? 첫 단락을 딱 보고 나서 본론에 과연 나는 전개될 내용, 전개될 범위를, 전개될 순서를 여러분들은 파악했는가 합니다. 글이란 제가 보잘것없는 작가지만 지금까지 책을 8권을 냈고 그래서 한 2400페이지를 썼고 그냥 쓸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졸작가지만 상도 한 번은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저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글을 씁니다. 철학적인 글을 쓰려면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 문장을 썼다면 다음 문장은 이것이 나와야 되고 첫 단락을 썼다면 본론에는 반드시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뇌를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나누십시오. 왼쪽 뇌에서는 서론에서 말한 기준을 떠올리십시오. 오른쪽 뇌에서는 어차피 독해를 합니다. 왼쪽 뇌 기준과 부합하는 거, 수많은 문장 중에 이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들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과 관련된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은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문장들은 빠르게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준을 머리에 잡고 있으면 문장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그물 속에 걸리는 겁니다. 동시에 매 단락의 첫 문장을 다시 잡으십시오. 매 단락의 첫 문장이 그 단락들의 또 기준입니다. 매 단락의 첫 문장은 전체 첫 단락의 범위 안에 있고 매 단락의 첫 문장은 그 단락의 다른 문장들을 또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기준, 매 단락의 첫 문장의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문장을 빠르게 선별하면서 읽어내면 글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번째 뭐냐면요, 반드시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손으로 쓰면서 독해하십시오. 요약, 정리하라, 구조화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배워서 글을 다 읽고 정리합니다. 이건 잘못된 공부법이에요. 독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불황일 때는 생산이 난 모릅니다. 경제 지식 알 필요 없어요.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이 내린다 모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은 안 봐도 호황일 때는 그러면 생산은 내려간다 모릅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막 하는 거예요. 가격은 오른다, 금리는 내리겠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 거를 정리했을 때 뒷단락 정리할 내용,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 이거 나오고 이 범주 속에서 움직이겠네. 생산, 이거 이런 식으로 벌써 예측을 하면서 뭘 봐야 될지 벌써 우리는 빠르게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쯤을 독해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어떤 범주에서 어떤 범위쯤에 독해하고 있는 거고, 다음 단락에 나올 내용은 어떤 범위로 움직일 것이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제가 눈이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의 지문을 여러 번 보세요. 한 지문을 서론에서 잘 못 잡았는데 본론 가니까 이런 내용 나오네. 그러면 다시 읽습니다. 서론을 이 부분을 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본론이 이게 나왔구나 라고 사고를 고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내가 서론을 못 잡은 채로 읽었더니 본론의 중요한 문장을 못 잡았네. 그러면 다시 서론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본론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3-4번 해봄으로써 글쓰기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를 스키마로 집어넣기 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지문이 나오든 글쓰기 논리 구조를 첫 문장을 보면, 첫 단락을 보면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은 동일하니까 뭘 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지식이나 문장 뜻풀에 매달리면 안 되거든요. 논리적 구조로 전체적인 거시적인 틀에서 서론의 기준에서 그 다음에 미시적인 부분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선별 파악하면서 읽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비문학을 하세요. 국어가 1교시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눈을 뜨면 바로 비문학 하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과학을 한다. 그러면 아침에 과학 2개 정도 한다.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영역별로 집중적으로 한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비문학은 지문이 중요합니다. 지문 독해에 80%를 시간을 할애하세요. 이건 20%. 왜냐하면 지문 독해만 정확히 하면 이제 문제 풀 때 알쏭달쏭할 수가 없어요. 지문 독해를 정확히 했다라는 건 우리가 핵심 문장이나 단어를 선별했으면 그것이 문제의 선택지로 그대로 올라옵니다.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지문 독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혼자 공부할 때나 문제 풀 때나 시간 배분할 때 지문의 80%, 문제풀이의 20%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 먼저 시간을 재고 푸세요. 시간을 재고 13분 안에 풀어보고 다시 혼자 분석할 때는 문제 초점이 아니고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뭐 몇 시간이라도 논리적인 것이 보일 때까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것들을 문장 뜻풀이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8번째, 문장을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 문장 뜻풀이로는 수많은 문장에 매달리기 때문에 문장 뜻풀이가 아니라 철원의 기준에서 각 단락의 첫 문장의 기준에서 맞는 그것들을 선별해 나가고 각각의 첫 문장과 첫 단락에서 말하는 핵심과 그 범위 문장과 끊임없이 동의어를 찾아가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독서 방법입니다. 이 단어를 쓰면 이 문장을 썼다면 뒤에는 이렇게 쓰지 않으면 그건 논리적으로 어긋난 글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모두 다 그런 글쓰기 논리로 쓰여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독서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덤비시면 여러분 독서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